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은 왜 한국 대선에 관심이 많을까입니다. 일본 주재 한국 특파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 정치가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누리꾼들이 몰리며 단숨에 국제면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흥미로운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소박한 의문 하나. TV 정보방송들은 왜 지금 도쿄도 의회 선거가 아니라 한국 대통령 선거 특집을 하고 있는 거죠? 7월 4일 도쿄도 의회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달 30일 일본 제1야당 이폰 민주당의 렌호 참의원 의원의 트윗이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피식 웃음이 터졌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계기로 일본 뉴스쇼들이 특집 코너를 마련해 한국 대통령 선거 판세를 상세히 전하는 중이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장소로 택한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방송을 보고 알았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것도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으니 이상한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일본 언론이 한국 대선에 쏟는 관심은 유난스러워 보인다. 사무실에 틀어놓은 TV에 배우 김부선 씨가 한참 비치기에 뭐지 했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을 소개하는 방송이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아예 사설에서 젊은이들의 지지는 어디로 향할까라며 한국 대선을 분석하더니 이 지사의 대일 강경 자세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인기를 노린 과격 발언은 자제해야 라며 충고도 한다. 일본의 이런 지극한 한국 집착은 혐한 정서에서 온다는 해석이 많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한국은 이상하고 과격한 나라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역동적인 한국 정치의 갈등 상황을 옆집 싸움 구경하듯 중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도 추미애 윤석열 갈등도 일본 뉴스쇼의 주요 테마였다. 긍정적으로는 일본의 한국의 존재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란 풀이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정권 교체에 관심을 드러내는 정파적 목소리도 있지만 일반 대중에겐 신기해서가 크다는 것이다. 세습 정치, 자민당 일당 통치에 익숙한 일본인에겐 30대 청년이 야당 당수가 되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한국 정치의 풍경이 낯설지만 흥미로운 거죠. 방송이 이런 지점을 잘 캐치한 게 아닐까요? 한 정치학자의 견해다. 어느 쪽이든 한국 정치판 중계는 일본의 갑갑한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만은 톡톡히 하고 있다. 렌호 의원의 트위터 댓글 중엔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변국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지금 일본의 쇠퇴는 국민들이 자국의 정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온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언론이 멋대로 다루기만 했을 뿐 일반적인 대화에서 화제가 된 적은 없다. 진보냐 보수냐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반일이니 신경 쓰게 된다. 게다가 여러가지 정치적 결정도 한 번의 임기에만 유효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관심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오락적인 재미는 있을까? 촛불로 정권이 뒤집히는 등 요즘 같으면 보통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나 했더니 문재인 씨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금 질렸다. 어차피 반일 대 반일의 싸움을 하는 거라면 한 사람 정도는 일본과의 단교를 공약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 응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여당 후보가 져서 정권 교체 후에 보복 숙청이 극성을 부리고 또 감옥에 모조리 갇히거나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껄껄 보고 웃고 싶기 때문이야. 정치적으로는 어느 후보가 이겨도 큰 차이는 없지만 당쟁과 내홍이 즐겁다. 한국 집착이 혐한 감정 때문이라고요? 끝없는 상대국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 측에서 일본에 하고 있는 것, 그 반작용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집요한 반일이 없다면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한국은 관심 대상 밖입니다.
렌호 씨는 여전하시네요. 일본에 대한 미움을 부추겨온 주변국에 비판을 가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것은 일본이라는 허구를 만들어온 야당 정치 쪽이 먼저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쇠퇴에 이런 식의 무책임한 인상 조작을 해서 사실이나 핵심에서 항상 빗나간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미디어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쏟는 관심은 각별하다고 느낀다고 변함없이 자기 평가를 높이려는 노력과 자기 만족감으로 가득 찬 것 같네요. 일본에서는 해외의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기사를 보는 기분일 겁니다. 이봐, 국민 탓을 하는 거야? 야당이 비전도 없이 반대만 하고 개혁이 진전되지 않는 탓도 있잖아. 마이넘버 카드에 국민총 번호제라고 이름 붙여 신뢰를 잃게 한 것은 누구냐? 덕분에 새삼스러운 디지털화 소동이다. 불경기인데 2번은 안 되냐며 예산을 깎아서 바닥에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냐? 국제정세가 이렇게 긴박한데 헌법 개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걸 국민 탓이라니 무슨 입으로? 일본의 쇠퇴는 오로지 야당을 포함한 정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야. 반일 정권이 계속되는가 아닌가에 흥미가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귀국에 대해 저자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인들은 귀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어 결국 단교가 되면 더욱 좋다. 다음에야말로 단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다. 가만 들어보니 다음 대통령 될 후보는 더 과격한 반일파라서 매우 기대가 된다. 한국을 알면 알수록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반일임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다음 대통령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손으로 일본을 불편하게 하는지 경향을 파악하고 싶은 거다. 리스크 대책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모르는 것이겠지만 일본도 이웃나라에 대한 로비 자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양극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 그것을 투자하여 일본의 국익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거리를 유지해 계속 고립화시키고 싶다면 기존 여당 측 지사가 좋겠군요. 한편 이제 중국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면 야당 측의 우등생 캐릭터 쪽이군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시도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겠지요. 일본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고? 그건 전혀 아니다. 원래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 대통령을 따지자면 입이 2개인 것이다. 정치도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 외교다. 홍팀이냐 백팀이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일본에 해를 입히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뿐 리스펙 같은 건 결코 하지 않는다. 돌쇠 한마디. 관심 없다고 발악을 하는데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뻔한 일본 정치만 봐왔던 그들이 정치 생물을 목도하는 기분은 분명 신선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